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전에 이제 블로그 들으시면서 아마 머신러닝이나 CNN,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까지 강의를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용해서 CNN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테크닉들이 좀 이제 사용되어서 이런 테크닉들이 사용되면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몇 가지를 강의 말미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물론 이제 핸즈온 다 진행을 할 건데, 앞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핸즈온을 진행하니만큼, 일단 저희 핸즈온 세팅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URL로 다 공유를 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로 잠시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 이런 이제 제가 깃허브에다가 이런 강의 자료들이랑 이제 오늘 핸즈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몇 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다 받아주시고 이제 콜의 드라이브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처음에 이제 깃허브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코드를 눌러주시면 소스대로 여기 다운로드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zip 파일로 이 모든 걸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주시면은 저는 이제 바탕 화면에 받았는데, 이걸 이제 압축을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여기에 풀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다 받아줘서 여기에 데이터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실습 파일로 진행할 파일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있고,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복습하실 때 필요하신 거고, 네, 이미지 데이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핸즈온을 진행하면서 타이타니 데이터셋으로 다 사용을 한 번씩 해보게 됐지만, 이걸로 간단하게 다시 전처리하는 방법 같은 거를 다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타이타니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봤고, 이거를 이제 콜앱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이 콜앱이라는 URL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다 진행해 보시면,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여기 URL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콜앱 창이 뜰 건데, 여기서 코아이 MLTL,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작성해놨던 코드들이 다 뜰 건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런타임 쪽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드웨어 가속기를 원래 처음에 넌이라고 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걸 GPU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이제 환경 세팅이 다 끝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조교 분들께서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강의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제가 간략하게 다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핸즈온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확장을 하고 네, 이제 화면이 다시 켜졌는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할 건 이제 제가 질문들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CNN을 실습하는 거 그리고 이전에 배운 내용 이제 좀 팁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원리를 파악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무료영상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이나 데이터 이런 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여기서 좀 겹치는 거는 엑스레이로 하는 거 무료 영상 전처리 데이터 그쪽 무료 영상 기반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무료 딥러닝 데이터 전처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한 무더기로 묶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제 다음 파트에서 이제 다른 강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실무에서 다른 그래픽 카드로 OOM이 떠서 고객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 저희도 이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겪는 현상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단 배치 사이즈를 줄여보고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면 뭐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해본다든지 아니면 모델 사이즈를 줄여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보통 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거 말고도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없으시면은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인데요. 머신러닝은 제가 위치에서 뜻을 가지고 왔고요. 경험을 통해서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연구라고 하는데 다 아시겠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중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비지도학습은 정말 데이터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비지도학습이고 중지도학습은 레이블이 데이터가 1000개가 있는데 레이블이 10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이블이 없는 게 9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방법을 풀어나갈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중지도학습이고 강화학습은 어떤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계속 다를 텐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하고 계속 스스로 모델이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네 가지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뉘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야를 찝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려면은 거의 한 8, 90%의 시간을 데이터를 모으고 전처리하는 데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처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전처리를 하는 데는 정말 이상하게 아웃라이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누락된 데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주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종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K-니어리스트 네이버 어떤 임의의 점 몇 개를 찍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클러스터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모아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리니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어떤 점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선형 수식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비선형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피팅을 시켜주는 기법이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들 SVM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더 나가서 선을 트릭이라는 것도 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런 바운더리를 좀 더 잘 나눠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디시전 트리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하나가 트리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대해서 각각 분류를 해주는 그런 기법을 디시전 트리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앙상블을 하는, 다 합쳐주는 거죠. 여러 개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한 개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이 앞에 기법들이 뭐 XOR 문제를 못 풀어서 이런 게 나왔다 하는 해서 나온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런 이렇게 생겼던 엄청나게 많은 히든 레이어를 모아놓고 그걸로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예측을 하는 그런 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지도 학습인데요. 비지도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링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보통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줄여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보통 차원 축소 기법들이라고 말을 하죠. 클러스터링에는 어떤 그 K개의 어떤 등집으로 이제 잘 모아주도록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이고, 히어라티컬 클러스터링 어나리시스는 좀 비슷한데 좀 계층적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은 이제 결국 비지도 학습의 목표가 그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찾아보자 해서 하는 게 비지도 학습인데,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라이클리후드의 이 익스펙테이션, 기대값을 최대로 해주면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하는 게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은 PCA나 뭐 LBA 이런 게 있겠죠. PCA는 이 오른쪽에 그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을 찾아서 그 방향대로 프로젝션을 해주는 게 PCA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LBA는 그냥 선형적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줘서 가장 잘 나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LBA라고 할 수 있고, PSN은 그 PCA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분포를 가정을 한 다음에 그런 분포에서 임의로 샘플링을 하면서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거, 그거를 이제 TS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이제 머신러닝을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키텍처 서치하실 때 네.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없으시면 제가 바로 이제 핸즈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환경 설정을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콜앱에서 세팅을 해놓으면은 콜앱 자체적으로 어떤 서버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서버 안에다가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들을 넣어줄 겁니다. 먼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폴더 표시가 있어요. 여러 개의 표시인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이제 목차라서 제가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뭐 제목 수준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목차고, 이 돋보기는 여기서 단어들을 찾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여기서 코드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을까요? 뭐 코드를 찾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코드 스니펫.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다룰 수 있는, 디렉토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업로드하는 게 있고, 뭐 새로 고침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직접적으로 마운트를 하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마운트는 하지 않을 거고 아마 뒤에 세션에서 마운트를 하실 건데, 저는 그냥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데이터를 받은 거를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릴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네, 이런 런타임이 재활용되면 업로드된 파일은 삭제됩니다. 이거는 콜앱 세션이 다시 재시작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파일을 다 리셋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한 거고 그럴 때마다 이제 데이터를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선택했던 데이터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갔죠.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제가 마크다운으로 제가 방금 PPT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뭐 프리 프로세싱에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셋은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이타닉의 탑승 한 100여 년 전에 이런 타이타닉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활용해서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다 쳐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다 제가 정말 천천히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 한 번씩 해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도 이제 코드나 이런 뭐 함수의 문법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건 주피터 노트북 기반이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쳐주시면은 다음 셀로 넘어가면서 실행이 되고 컨트롤 엔터를 쳐주시면은 그냥 됐어야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쳐주시면은 이게 뜰 텐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필요했던 라이브러리들을 다 임포트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똑같이 여기 느낌표를 치면은 커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는 뭐 이런 데이터들이 아까 저희가 업로드했던 데이터들이 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CSV나 그런 스트럭처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판다스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판다스의 리드 CSV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제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이 각각 불러가지고 이 불러진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정을 해준 건 tf 언더바 트레인이죠. 이거에 헤드 해주시면은 보통 5개가 기본 값으로 나오고 5줄까지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퍼온 건데 간략하게 각 컬럼에 대한 설명이랑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데이터 프라임의 디스크라이브를 누르면은 이 각 컬럼별로 뭐 개수, 뭐 그거의 평균값,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뭐 최소값, 25%타일, 50, 75, 그럼 맥스 이렇게 다 뽑을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뭐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셋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게 서바이브드가 하나가 빠져 있죠. 트레인 셋에 비해서. 얘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럼 이제 트레인 셋에 대해서 도대체 이 전체 승객 중에서 몇 명이 살았고 몇 명이 죽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볼 텐데 이 다음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0이 죽은 거고 1이 이제 사는 건데 거의 60%좀 넘는 수치가 사망을 한 걸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거의 500 몇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비율로 트레인셋이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할 거는 이제 이 데이터셋의 컬럼이 각각 있었는데 그 컬럼에 어떤 뭐 의미가 있고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거의 숫자를 세거나 클래스의 숫자를 세거나 뭐 그 클래스의 뭐 생존 비율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좀 이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해놓은 함수들이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P 클래스라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P 클래스가 여기 승객이 가지고 있는 티켓의 클래스예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별로
서바이브드 이거에 숫자가 다 나와 있고 이 클래스별로 숫자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존 여부를 보시면은 퍼스트 클래스가 216명 중에 136명이 살았대요.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림으로 보기 쉽게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뿌려봤던 그 승객의 클래스별 승객의 개수고 승객의 명수고 그리고 이 옆에는 그거에 대한 생존율을 이제 따져본 건데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네. 여기가 이제 0이 이제 사망자, 그 다음에 생존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퍼스트 클래스나 세컨드 클래스에 비해서 서드 클래스에 있던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대해서 볼 텐데 성별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별에는 이제 여성, 남성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남성이 굉장히 많이 사망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타이타닉 영화를 다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막 여자나 어린애들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나이를 볼 텐데 이 전에 나왔던 뭐 성별이나 T클래스, 티켓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형 데이터였어요. 이제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확인해 볼 에이지, 나이는 좀 연속형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는 좀 다르게 비교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보기 위한 함수를 하나를 정의를 했고 이제 각 생존자와 사망자의 그 히스토그램 비율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20, 30대 주변에서 이제 많이 사망하고 많이 생존하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큐뮬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본 건데 좀 나이를 점점 늘려가면서 그 생존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이가 굉장히 거의 0세, 유아일 때는 거의 1에 육박하는 생존율이 점점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이 나이 때 생존율이 급박하게 떨어지는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어린 나이 때부터 20대 이 사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 나이 때가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에서 봤던 P클래스랑 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연관관계를 볼 건데 이거를 이제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제 age를 선택을 해줬고 거기다가 점 플러스를 해줬어요. 이제 KD는 이렇게 분포를 이제 뿌려준다는 건데 플러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별로 클래스와 성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퍼스트 클래스는 이제 20대에서 80대까지 좀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세컨드 클래스나 서드 클래스는 특정 나이군에 굉장히 밀집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거기에다가 성별까지 추가를 해서 볼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가 1, 2, 3 이렇게 갈 때마다 생존율 그리고 성별에다가 이제 생존율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바크드라는 컬럼인데 이거는 이제 이 승객이 어디서 탔느냐, 어떤 항구에서 탔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컬럼이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주시면 이것도 카테고리 컬럼인데 CQS라는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리시지 마시고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C는 뭐 이런 뭐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르부르크 아니면 퀸스타운, 사우스햄튼 이렇게 세 가지의 항구에서 탄 승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승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항구에서 탔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서 성별이랑 그 앞에서 했던 컬럼들을 다 종합을 한 건데, 뭐 이렇게 이 항구에 따라서 그 항구가 있고 얘는 성별이랑 합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생존율, 그리고 이거는 P클래스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패밀리라는 컬럼을 이제 새로 만들 건데 이거는 SIBSP 이게 아마 시블링 어쩌고 이럴 텐데 이 형제 자매의 이제 숫자를 해놓은 컬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치라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숫자를 해놓은 컬럼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합쳐서 이제 패밀리라는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전처리하는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여러분께서 하시다가 좀 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떻게 패밀리라는 걸 할 거냐면은 이런 시블링 SP에다가 파치라는 컬럼을 다 더해주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패밀리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줬고 이거에 대해서 민맥스 값을 각각 봐주시면은 최소 이제 독신 거주자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셨고 정말 가족 수가 많은 경우에는 11명까지 가족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잠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의 1명, 2명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승객 중에 그리고 이것도 다른 콜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걸 아까 패밀리 한 명의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한 명의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머지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생존율 그리고 네, 이게 생존율 이게 생존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금을 볼 텐데 이제 티켓의 요금을 볼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그 이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나이랑 똑같이 연속적인 데이터 셋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거의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 임밸런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이제 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빈이라고 여기 위에 표를 보시면 저만 넣을게요. 캐빈을 보시면 객실 번호예요. 이제 이 승객이 어떤 객실에서 머물렀는지를 보는 건데 이걸로 캐빈 객실 번호인데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TF 트레인을 일단 보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게 TF 트레인이니까 이걸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판다스 문법 중에 is null이라고 있어요. is null을 쳐보시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체를 썸을 해주시면은 이게 컬럼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그 널값, 이제 결측치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AG도 조금 있고 그리고 캐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캐빈 컬럼은 거의 687명에 육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쉐입을 쳐보시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 전체 크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891명 중에 687명이 지금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는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저희가 빼줄 겁니다. 그래서 이 빼주는 것도 아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티켓인데, 네, 티켓은 이런 티켓 번호가 있다고, 티켓마다 이런 번호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그래서 이런 고유 번호들에 대해서 몇 개씩 있는지 카운트를 간략하게 해보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를 전체 한 번씩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전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해볼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측치를 보기 위해서 이즈널 하고 그 다음에 썸 값을 해주면은 컬럼별로 다 볼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에도 캐빈에 대한 값이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캐빈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밑에 있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니셜 네임, 뭐 미스터, 미스, 뭐 닥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나오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미스터나 미스 이런 걸로 성별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나이도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니셜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이라는 컬럼 안에다가 이거의 네임, 사실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은 점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거기에서 이런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익스트랙트로 이제 뽑아낼 거예요. 이런 미스들만. 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 정규 표현식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구글에 치시면은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셜이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 줄 거고, 그래서 이 네임이랑 이니셜 컬럼만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그룹 바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건 그룹 바이는 SQL도 있는 문법인데 그룹 바이를 치시면 이니셜에 대한 이런 어떤 종류별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카운트라는 걸 치시면은 이렇게 이니셜별로 다 모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카운트를 다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카운트들을 일단 이렇게 제가 다 수작업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마일, 뭐 MME, MS 닥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미스나 미스터나 미세스나 other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꿔줄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일단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place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바꿔준다는 거고요. 이렇게 값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마스터, 미스, 미스터, 미세스, other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이쁘게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이니셜 값에 대해서 이제 민 값, 이건 이제 이 이니셜 컬럼을 기준으로 나머지 컬럼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보는 건데 뭐 이렇게 있고 에이지 마스터는 뭐 되게 나이가 어린데 미스 좀 어리고 미스터나 미세스 좀 많고 아덜스가 제일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가 아까 결측치가 한 10% 20% 정도 된 걸 아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결측치들을 만약에 결측치 비율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컬럼 그냥 드랍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그냥 레이블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얘는 꼭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줬기 때문에 이 컬럼은 꼭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측치를 처리하냐면은 보통 그 전체의 평균값을 해서 그 데이터 분포가 변하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아니면 0으로 그냥 다 빼주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평균을 먼저 취해줄 건데 그냥 전체에 대해서 취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미스터의 평균, 미세스의 평균, 마스터의 평균 이걸 다 정해서 넣어줄 거고 그러면 평균을 볼까요? 미스터의 평균은 32.73이니까 33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미세스의 나이는 35.98인데 36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에서 결측치가 있는 부분을 다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인바크드에서 보시면은 이즈널 점 똑같이 해주시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DF 인바크드에 S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S로 그냥 다 치환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fill 날을 해주시면은 이 널 값에다가 그냥 이런 값을 대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케빈 80% 이상이 결측치였던 케빈 컬럼은 다시 보시면은 687, 327 각각 트레인 테스트 셋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드랍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 컬럼을 다 없애줄 겁니다. 그래서 드랍을 할 건데 이거를 참고로 이거는 약간 팁인데 여기에서 물음표를 치시면은 뭐 주피터 노트북도 다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한 명령어나 이런 뭐 아규먼트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아규먼트가 레이블, 그 다음 엑시스, 인덱스, 컬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넣어주면 그냥 똑같은 함수처럼 이제 아규먼트 순서대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 키 값을 넣어주면은 키 밸류로 매칭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레이블이죠. 그래서 케빈이라는 레이블, 케빈이라는 컬럼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가 엑시스인데 엑시스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0이 행이고 1이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열을 지울 거기 때문에 엑시스를 1로 그리고 인플레이스는 그대로 바로 수행. 이거 인플레이스를 안 해주시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결과만 보여주고 원본 값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true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헤드를 해주시면은 여기 케빈 컬럼이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80, 9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에 넣으면은 모델 자체가 사실 막 웨이트를 계산을 해주고 막 하다 보면은 0에서 정말 크면 5 사이의 값을 해주는데 이렇게 숫자가 큰 에이지가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래도 에이지의 웨이트가 굉장히 많이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적절하게 피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저는 어떤 구간을 통해서 각 지정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10살보다 작으면 0, 10, 그 다음에 10대면 1, 20대면 2,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지정을 해줄 건데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좀 되게 노가다스러운 방법이고 저는 이렇게 함수를 하나를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apply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apply도 한번 쳐보시면은 물음표를 쳐보면은 이렇게 apply 하고 펑션을 하나 넣어주면은 약간 파이썬에서 맵이나 이런 필터 이런 함수들처럼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작동해 주시고 싶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여기다가 apply 해주시면은 이 함수에 맞춰서 모든 값들이 다 변형이 돼서 새로운 age 카테고리컬이라는 컬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주고 진행을 해줄게요. 그래서 나이를 이런 범위로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러면 이제 age는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 컬럼이 되버렸죠. 저희는 age 카테고리컬을 쓸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드랍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age 카테고리컬은 살았는데 age는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니셜이랑 인바크드, 성별 이건 다 스트링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니셜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앞에서 마스터, 미스, 미스터, 미세스, 아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줬는데 이렇게 똑같이 마스터의 0, 미스의 1, 뭐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니셜에 제가 그냥 다 입힐 거고 맵도 어플라이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함수인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함수를 넣어주면은 똑같이 뭐 함수를 넣어주면은 똑같이 어플라이랑 작동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함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딕셔너리를 넣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바크드 같은 경우에도 SCQ로 있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유니크라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정말 이제 집합 형식으로 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것들. 그래서 뭐 S가 여러 개 있어도 S 이렇게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유니크고 넘파이에도 이런 유니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밸류 카운트를 해주시면은 이 밸류별로 몇 개씩 있는데 카운트를 해주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앞에서 이
이니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딕셔너리로 네이버를 지정을 해서 맵을 설정을 해줘서 인버터드 새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별도 똑같이 해줄 거고요. 그래서 헤드를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버터드, 이니셜, 뭐 패밀리는 원래 그랬고 뭐였지? 성별 이렇게 성별이랑 인버터드, 이니셜이 다 숫자로 카테고리 데이터로 일단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는 이 요금이 되게 특정 요금의 임밸런스를 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완화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그냥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로그를 취해줬더니 일단 로그를 먼저 취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맵에서 람다라는 그냥 일회용 함수를 지정을 해줘서 모든 거에 다 적용을 해줄 거고 로그 안에는 0보다 작은 수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식을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fair 로그라는 새로운 컬럼을 제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fair는 원래 이랬는데 fair의 로그를 취해주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임밸런스가 완화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화 인코딩을 할 건데요. 이거 원화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보통 뭐 모델을 학습하고 마지막에 확률을 구해주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확률은 사실 모든 합이 1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들었던 이 카테고리 데이터들은 0, 1, 2, 3, 4 이렇게 다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원화 인코딩이라고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예를 들면 마스터는 0이었는데 그 0번 인덱스에 1로 넣어주고 나머지 다 0. 미스는 1번 인덱스 1이라는 카테고리였는데 그래서 1번 인덱스에만 1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0. 이런 식으로 원화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원화 인코딩을 거의 한 99% 써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이제 좀 특수하게 변형하는 기법들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일단 먼저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화 인코딩을 판다스에서 해주는 방법은 pandas.getDummi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설명을 보시면은 옆에 뜨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넣어주고 프리픽스는 앞에 어떤 조건 약간 컬럼의 이름들 이런 거일 거고 이런 거 정해주는 걸 거예요. 이제 이니셜 마스터 이렇게 새로운 컬럼이 뜨도록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df 트레인의 이니셜 컬럼에 프리픽스는 이니셜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줬기 때문에 헤드를 해보시면은 네. 제가 이걸 실행을 안 했나 보네요.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니셜 0, 이니셜 1, 2, 3, 4 이렇게 새로운 컬럼들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버크드나 뭐 피클레스 이런 것도 다 카테고리컬 데이터였기 때문에 다 똑같이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헤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 여기에 이니셜에 대한 원화 인코딩, 인버크드에 대한 원화 인코딩, 피클레스에 대한 원화 인코딩 이렇게 다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전처리를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에다가 학습으로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했었던 뭐 패신저 아이디는 솔직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름도 저희가 이니셜로 다 바꿔줬기 때문에 필요 없고 CSP 이거랑 그리고 파치 이거는 패밀리로 바꿔줬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페어는 저희가 페어 로그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고 티켓도 그냥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드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완성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돼요. 트레인셋은 이렇게 이니셜, 인버크드, 피클레스에 대해서 원활 코딩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고 에이지를 제가 안 해줬는데 에이지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직접 쳐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를 불러와서 제가 지금 에이지랑 패밀리를 제가 원활 인코딩을 안 해놓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TF 트레인은 TF 판다스 get더미즈. DF 트레인에서 컬럼은 저희가 먼저 성별부터 해볼까요? 성별도 제가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성별로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도 성별로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콜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P클래스를 선택을 해줬더니 다 같은 글씨들이 떴잖아요.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다 같이 다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성별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패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에이지 캣도 해주는데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DF 트레인 헤드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성별이랑 뭐 이런 가족, 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원하드 인코딩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해놓고 서바이브드는 0인지 1인지만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페어 로고도 연속적인 데이터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여기에서 엠바크드랑 뭐 이런 것들은 다 드랍을 해줘서 아마 컬럼이 없다고 뜰 건데 에러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니셜이 혹시 이 앞에 먼저 이니셜 이런 것들 다 get더미즈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봐주시고 앞에서부터 다시 다 실행을 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되게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교님께서 저분 도와주실 거고 나머지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닝을 하려면은 이제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으로 이제 나누셔야 되는데 이미 이 데이터는 나눠져 있죠, 친절하게. 근데 한번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사이클론에 있는 그런 모듈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트레인 셋이랑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이라는 거는 이 매트릭 안에 뭐 어큐러시도 있고 뭐 F1 스코어도 있고 이렇게 많은 매트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사용하려면은 이제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임포트를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TF 그러니까 원래 트레인셋에는 서바이브드라는 컬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컬럼에서 이제 이 서바이브드는 어떻게 보면 네이블이죠.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으로 따로 빼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tf.드랍의 서바이브드의 엑시스 1, 엑시스는 열이라고 했죠, 컬럼. 그래서 서바이브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밸류스를 해주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이 넘파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를 X로 넣어주고 서바이브드를 Y로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드랍을 했는데 왜 밑에서 다시 뽑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보시면은 inplace라는 아규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inplace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데이터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X, Y,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0.2 그러면은 테스트 셋은 전체에서 0.2 비율로 나눠주고 나머지 0.8은 트레인 셋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쉐입이 나오게 되죠. 712개 대 179개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모델들을 아까 PPT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모델, 뭐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프레스트,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에 이제 원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리그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SGD 클래시파이어 이 모델을 불러오면 선형적으로 분류를 해주는 모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이거를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핏으로
이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predict라는 함수로 이제 저희가 미리 나눠놨던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Shift Enter를 치시면은 리니어만 했는데 80%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똑같이 할당을 해주고 핏을 해주고 해주면 이제 핏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프리딕트를 해주면은 이 프리딕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로지스틱을 썼는데 84%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뭐 매트릭의 어큐러시 스코어는 정말 그냥 어큐러시만 뽑아주는 메소드예요. 그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인데, 랜덤 포레스트는 사이클론에 앙상블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앙상블 안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듈을 불러오면은 똑같이 불러오고 핏하고 프리딕트를 해주면은 얘가 학습이 진행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가 좀 더 성능이 떨어졌네요. 그만큼 이런 복잡한 모델은 필요 없는 간단한 데이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해볼 건데, 저는 이제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케라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불러가지고 이제 사용할 모듈들을 하나씩 불러오면은 텐서플로우 케라스 안에 레이어스 안에 덴스, 그 다음에 덴스는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액티베이션은 뭐 이런 활성함수, 렐로나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오고, 이걸로 이제 시퀀셜이라는 그런 모듈로 이거를 차례대로 이렇게 쌓아주시면은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df train.shape를 보시면은, x를 볼까요? 트레인셋으로 했던 걸 보시면은, 잠시만요. x트레인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31개의 컬럼이 있죠. 그래서 인풋 쉐입을 15에서 31로 바꿔줄게요. 제가 이전에 실험했던 거에서 나머지를 원하지 안 하고 했어서 15개였는데 31로 넣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막 학습을 하게 됩니다. GPU를 열심히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이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79%가 나왔네요. 이것도 이제 앞에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모델인데 이만큼의 복잡도는 필요 없다는 걸 내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여기까지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Y값이 네. 어느 정도 이상 차이나는 임밸런스 그거는 정해진 건 없고요. 보통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 6대4, 7대3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한 경우도 있는데, 한 8대2, 9대1 이렇게 넘어가면은 좀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보통. 네. 또 다른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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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제 결측치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뺄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컬럼이랑 조합을 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방법을 선택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결측치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 분포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평균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케이스마다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건 다 달라요. 어떤 미싱 인디케이터. 그거는 그거는 저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 정말 간단한 방법들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뭐 제가 EMR 데이터를 안 다뤄봐서 모르겠지만 좀 더 복잡한 방법을 말씀해주신 그런 미싱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그거는 정말 달라요. 저는 이제 뭐
나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10살 단위로 끊어서 해줬는데, 뭐 5살 단위로 끊어서 해줬고, 이거는 정말 나누는 거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일단 정보에 대해 손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19살이랑 20살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블이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네, 좀 오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을 해주려면은 어쨌든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싶다 하면은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다 바꿔주는. 네네. 네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고, 이제 만약에, 페어도 카테고리컬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잘 안 들려서. 뉴메릭을 카테고리컬로 바꾸면 정보가 더 쉽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어,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네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원래 그런 코에피션트 넣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코릴레이션, 이제 컬럼들 간의 상관관계, 이런 거 보는 것도 원래 넣었었는데, 어, 사실 그걸 말씀하신 대로 그걸 넣어서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 조금 뺐어요. 그래서, 어, 네. 코드를 좀 많이. 네네네.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뭐 공지를 통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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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식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explainable AI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그 다음이 이제 머신러닝이 좀 간 것 같은데, 한 3분만 쉬고 15분부터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NN이랑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이게 또 정말 간략하게 핸즈온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먼저 CNN은 이제 이미 배우신 것처럼 이런 하나의 필터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 필터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각각의 값들을 다 계산을 해줘서 평균을 취해준 값을 새로운 피처 맵으로 해주는 걸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실행을 해줘서 이제 여러 개 피처 맵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보통 이제 딥러닝에서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상 처리에서는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딥러닝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맥스 플링이랑 에버리지 플링이 있는데, 이제 플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그리드를 정해준 다음에 그 그리드에서 만약 맥스 플링이면은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는 이제 6을 가져오고 여기서는 8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취해주는 걸 이제 플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쪽으로 넘어가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이제 제가 모델 리스트를 쭉 적어봤는데 이거는 이미지넷에서 이제 소타를 계속 기록했었던 모델들을 다 한 건데 SEnet, 덴스넷이랑 VGD는 사실 아닌데 SEnet까지는 이미지넷 그 챌린지에서 우승했던 모델들이고요. 그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가 2017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왔던 뭐 레지넥스, 나스넷, 뭐 아메바네, 이피션트넷 이런 거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소타를 기록했다 하고 이제 논문에 제출했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류가 다양하고요. 네, 클래시피케이션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생존 여부 이런 거를 판단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개인지, 고양인지, 말인지 이렇게 하나의 특정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거랑 좀 유사한데 레이블이 여러 개예요. 만약에 뭐 이 그림에 고양이랑 새가 둘 다 있으면은 고양이랑 새를 둘 다 선택을 해야겠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색 옷에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은 옷을 분류한다 하면은 회색 옷이랑 청바지 이렇게 다 분류를 해주는. 그래서 정답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걸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CNN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바로 이거에 대한 핸즈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했던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 그 파일에서 밑에 여기 목차에서 보시면은 딥러닝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런 뭐 매드니스트 이런 데이터셋인데 여러 개 의료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wget은 리눅스 명령어인데 이런 링크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여기에 매드니스트라는 압축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압축 파일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새로 고침을 해주면은 이제 리사이즈드라는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건 이제 이 데이터셋을 리사이즈를 미리 시켜놓고 올려놓은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미리 텐서플로우를 제외한 이런 라이브러리 다 이제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글씨 다 보이시나요? 아까 뒤에 분들이 안 보인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폴더 위치가 리사이즈드였기 때문에 리사이즈드라고 이제 데이터 위치를 해놨고 그리고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고 그 이미지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거칠 거예요. 사실 이제 따라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미지를 여기서 이미지 os.list.dir은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다 가져오는 거고 그거의 클래스 네임은 이게 리사이즈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클래스가 6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클래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리사이즈 안에는 이 6개의 폴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을 이제 이 안에서 각각 다 불러오는 과정을 이제 이거는 파이썬 문법 중에 리스트 컴프리션이라는 문법인데 리스트 안에서 포문을 계속 돌려줘서 좀 더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어서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하고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리스트 하나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이걸 다시 이걸로 돌려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해서 이미지 파일들을 다 모아주고 거기에다가 절대 경로나 뭐 경로를 다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클래스별로 파일 개수를 다 해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리스트를 하나씩 다 정의를 해서 파일이랑 클래스를 다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지, 이제 토탈 이미지 개수를 뽑아주고, 이제 이미지 하나를 불러와서 위스랑 하이트, 이미지의 사이즈를 각각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뽑아보면 이렇게 전체 58,954개의 이미지에서 6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abdomen CT, breast MRI, 뭐 CXR, chest CT, 핸드 CT, 헤드 CT 이렇게 6개가 있고, 각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64 by 64인 걸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찍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찍어보시면 보실 수가 있잖아요. 뭐 체스트 CT 이렇게 생겼고, 브레스트 MRI, 뭐 핸드 엑스레이 있죠. 그리고 뭐 체스트 엑스레이 이렇게 데이터 세트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싱이죠. 슬라이싱을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5개만 한번 먼저 뽑아봐서 이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잘 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보통 이제 뭐 엠리스트나 뭐 이런 이 데이터셋도 사실 되게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데이터셋인데 이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컴퓨터 메모리 다 올려놓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이상의 뭐 코코나 이미지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컴퓨터 메모리 한 번에 다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걸 다시 이미지를 로드를 해서 전처리를 해주는 작업들을 계속 거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그때그때 계속 로드를 해주는 경우를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파이썬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는 문법 자체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파일 로드하는 부분을 제너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 리스트를 이제 넘파일로 일단 먼저 일단 바꿔줄 필요는 사실 없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이제 집이라고 이 포문을 돌릴 때 얘랑 얘를 한 번에 이제 동시에 병렬로 불러오도록 얘를 묶어주는 문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먼저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서 뭐 이거에는 0, 뭐 이거엔 0, 그럼 얘는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레이블을 이렇게 내가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보통 학습을 할 때 테스트 셋은 아예 따로 빼두고 나머지 트레인 셋에서 거기서 다 이 5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트레인 셋만 학습을 시키고 하면은 이게 정말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다시 쪼개서 보통 5부분으로 쪼개는데 그래서 쪼개서 뭐 네 부분은 트레인 셋, 나머지 하나를 밸리데이션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모델이 진짜 학습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5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다 나눠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타이타닉 할 때처럼 그렇게 나눠줘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 이유는 클래스별로 그 비율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일단 코드를 다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트레인 셋은 35,000개가 있고 밸리데이션 11,000개, 11,000개, 테스트 셋 11,000개가 있는데 각각 클래스별로 다 거의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하실 때 뭐 연구를 진행을 하시거나 할 때 최대한 클래스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쪼개 주셔야지 네, 최대한 임밸런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방법,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줄 건데,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클래스 개수고, 몇 에포크를 돌릴 건지, 그리고 그 한 에포크마다 몇 번의 스텝으로 진행을 해줄 건지,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텝은 몇 번을 진행을 해줄 건지, 이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할 모델은 VGG16인데 아마 다들 한 번씩 배우셨을 거예요. 공부를 해보셨을 건데 VGG16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직접 만드는 경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쳐봐야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시간 관계상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이미 지정해 놓은 VGD 16을 저는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들 다 불러오는데 먼저 VGD 16을 불러오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불러볼까요?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뭐 include top, weight, 뭐 input tensor, shape, pooling, class 막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include top이랑 input shape만 지정을 해줬는데 include top은 fully connected까지 다 불러올 건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거 fully connected가 디폴트로 이미지넷 클래스로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00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0개가 아니라 6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6개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 탑은 솔직히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false로 진행을 해줬고 input shape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미지넷 사이즈가 224 by 224여서 네, 224, 224 by 224 by 224 by 3으로 그대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걸 베이스 모델을 이라고 일단 VGD를 불러오시면은 이거에서 인풋 아웃풋을 찍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은 아웃풋 해보면은 아웃풋이 이제 맥스 풀링 한 7x7x 512가 이제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인풋도 쳐보시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은 224 by 224고 아웃풋은 7 by 7이고 이렇게 각각 나오는 피처 맵을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서 일단 쫙 펴주고 얘가 지금 피처 맵 크기로 3D로 되어 있으니까 뭐 배치 사이즈까지 4D지만 3D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플래트는 시켜주고 쫙 펴주고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를 두 개를 붙여줄 건데 저는 하나는 이제 1024의 노드로 만들어줄 거고 그다음 중간에 드랍아웃이라는 걸 뽑아줄 거고 드랍아웃은 중간에 이제 확률적으로 그냥 랜덤으로 이 0.5라고 썼는데 0.5 비율을 다 빼준 거예요. 그래서 뭐 1024면은 512개를 랜덤으로 뽑아주고 512개에서만 계산을 해서 결과만 도출을 해주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앙상블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고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 이제 모델을 좀 강인하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이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저희는 6개였기 때문에 6개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플리 커넥티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1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 다 0. 그리고 전체 합은 1.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프트믹스 액티베이션을 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베이스 모델의 인풋을 입력으로 엑셀을 아웃 출력으로 이렇게 해줬고 이걸 이제 서머리를 해주시면은 플래시스가 안 돼 있다고 뜻이 네 6으로 해줄게요. 왜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클래시스를 뭐 넌클래스나 6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케라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뭐 파이토치나 정말 텐서플로우 이거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럴 필요는 없는데 케라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옵티마이저, 로스, 매트릭 이거를 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컴파일이라는 거에 다 하나 넣어주고 저는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아담을 사용을 했고 뭐 러닝 레이트는 0.0001로 사용을 했고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매트릭은 어큐러시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 이제 보통 이제 케라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걸 하면은 그냥 한 두세 번 명령이면 다 해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그멘테이션한테 굉장히 많이 느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말고 TF 데이터라고 텐스플로어에서 제공을 해주는 제너레이터 이런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데이터 패스랑 데이터 클래스 이거 from tensor slice라는 TF 데이터 안에 있는 걸 정의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 그리고 만약에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계속 셔플을 해줄 거라서 셔플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인터리브는 그냥 불러오는데 병렬적으로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패치 데이터셋은 이렇게 IO 파일을 하나 불러오고 그거를 이제 다시 묶어주고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프리프로세스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위에 해놨는데 리사이즈랑 그냥 노멀라이즈 정도만 해줄게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레이블은 원활 인코딩을 똑같이 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프리프로세스를 해주는 게 이제 이 프리프로세스 맵은 이 함수를 그냥 그대로 실행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그만큼 모아주고 마지막에 프리패치는 이거를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에 따라서 각각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서 뭐 넘파이로 그냥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케라스로 한 번에 불러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약 파이토치면은 거의 토치 비전을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제너레이터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뽑아본 거고요. 그리고 케라스 모델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빛을 사용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규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너레이터 하나를 넣어줬고 그다음 배치 사이즈, 에폭, 그다음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한 에폭마다 트레이닝을 몇 번 스텝을 몇 번 밟을 건지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텝을 몇 번 할 건지 이거를 다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줄 건데 사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에폭 도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쉽고 VGG가 그래도 성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네네. 콜백으로 저희가 베스트를 저장할 때 네, 맞습니다. 콜백을. 나 이런 거 말고 네. AUP 하시면 다른 계산 걸로도 네.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 좀 번외로 설명을 드리면은 tensorflow.keras. 얘는 일단 멈출게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었는지 만약에 히스토리라는 걸로 저장을 시켜놓으면 로그가 다 저장이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콜백이라는 걸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콜백스 점 보시면은 잠시만요. tf 보시면은 이렇게 콜백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로그를 저장해 주는 거는 그 중에서 CSV 로그 이거를 사용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서 모델 체크 포인트 이런 걸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외에 다른 것도 넣어주고 싶다 하면은 뭐 클래스에서 커스텀 로그 해서 여기에서 여기에 콜백이 있죠. 이 콜백을 상속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주셔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모듈들을 다 메소드를 다 작성을 해주시고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그 중에서 하나를 구하고 볼게요. 얘는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에폭이 끝났을 때 실행할 건지 스텝이 끝났을 때 실행할 건지 on, and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였나? 어쨌든 이렇게 에폭마다 할 건지 에폭이 시작할 때 할 건지 학습이 끝났을 때 할 건지 이런 두 개를 다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마다 이제
얻고 싶으신 로그들을 따로 이제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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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배치로 나눠서 진행한 겁니다. 전체가 이것도 한 5만 개, 6만 개 정도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치 사이즈를 32개씩 가져온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격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 배치 사이즈도 학습에 큰 영향을 주는데, 배치 사이즈 자체, 어, 음, 그런 사이즈를, 어떤 사이즈를 제가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정말 이미지 하나의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방금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아, 네, 그쵸. 만약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쪼개서 하지 않고, 그냥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대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아무래도 전체 데이터셋의 분포를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델한테. 그래서 보통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선택은 많이 하지 않고요.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CNN이랑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그 전에 머신러닝까지 해봤는데, 사실 머신러닝 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네, CNN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좀 더 부족하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제가 코드를 조금 더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코드를 조금씩 수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제가 관계자분께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CNN이랑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떤 기법들이 사용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크게, 두 가지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그멘테이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냥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학습을 할 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온 연구들에서는 이 어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정말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그멘테이션도 적절하게 최대한 그 데이터셋의 분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간략하게 나눠보면은 그냥 모델의 그런 것만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는. 예를 들면 뭐 좌우를 바꿔준다든지, 좀 이제 회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트나 브라이트니스, 그리고 아니면 HSV로 나눠서 거기서 휴만 다뤄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히스토로 이제 뭐 저는 이제 보통 거의 의료 영상을 하니까 그레이스케일을 많이 다루는데,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좀 건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감마 코렉션으로 이제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조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으로 조금 히스토그램 평탄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노이즈를 조금 추가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섹터로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가 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컷아웃, 믹스업, 컷믹스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 어그멘트라고 구글 리서치에서 나오는 건데 이 보통 이제 한 2017년대 후반부터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게 엄청 화두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그거가 한창 붐일 때 모델만 찾는 게 아니라 어그멘테이션도 한번 나스로 찾아보자. 강학습을 이용해서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오토 어그멘트고 이거를 좀 더 스킵할 수 있는 과정들은 다 스킵을 하면서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찾아보자 해서 한 게 카카오 브레인에서 나온 테스트 오토 어그멘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밑에 세 가지도 다 구글 리서치 건데 랜드 어그먼트는 이렇게 뭐 찾는 거는 솔직히 불필요하고 그냥 랜덤으로 다 줘버리자. 그 어그멘테이션 되는 기법들도 다 랜덤, 되는 정도도 다 랜덤 해서 하는 게 랜드 어그먼트라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사실 정의 같은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심시에라리라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어그멘트 기법 그리고 리믹스 매치라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CT 어그멘트 이거는 이 심플 어그멘트는 그냥 정말 컬러만 조금씩 바꿔주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모아둔 거고 CT 어그멘트는 이 어그멘테이션 기법도 학습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모델만 파이프라인 구성을 한 게 아니라 어그멘테이션까지 파이프라인 구성을 해서 어그멘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이런 레벨들도 다 학습을 시켜보자 하는 게 이제 CT 어그멘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방법들이 있고 구글에도 치시면은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밑에 논문들로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강화학습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찾아보자 해서 가장 그 모델의 데이터셋에 가장 최적으로 맞는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찾아보자 하는 게 오토 어그멘트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더 성능이 좋았다 해서 아마 한 19년도 말부터 이제 서치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갔고 요즘에는 서치는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 네, 네네. 그거는 이제 사실 어드바이서리 어택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종종 사용되는 노이즈를 그냥 추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을 한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논문들로 몇 개를 말씀드리면은 그런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버추얼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이라고 어드버서리 어택을 이미지해서 이 모델에 이제 최대한 좀 성능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어그멘테이션들을 찾아 놓은 다음에 그다음 학습시키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에서 한 3년 정도 전에 했었던 연구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넘파이랑 텐서플로우랑 그다음 파이토츠, 토치비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놓은 걸 이제 핸즈온에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하면은 아마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그 다음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좀 빠르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냥 좀 어그멘테이션 말고 좀 잡다한 트릭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작년 CDPR 2019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제 나중에는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또 실험을 하지만 주로 이제 학습을 할 때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면 성능이 조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논문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배치 사이즈를 이제
보통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때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민이랑 스탠드 데비에이션이 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냥 무작정 키우지 말고 배치 사이즈를 만약에 키운다면은 러닝 레이트도 같이 키워줘라.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학습 초기에 굉장히 웨이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웜업 단계를 거쳐서 학습을 시켜주면 좀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 해서 한 5에서 10회 폭 정도를 저희가 만약에 러닝 레이트를 역분사로 잡았으면은 0부터 점차 늘려가면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해주는 웜업 단계를 진행을 해주기도 하고, 이 웜업은 요즘 최근 연구에서 거의 다 사용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거는 좀 번외로 가져왔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여기에 이제 수식을 가지고 왔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민스터 데비션으로 먼저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이 되는 감마랑 베타로 다시 이제 피팅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이 감마를 다시 피팅을 시켜줄 때 감마를 0으로 해주면은 학습 쪽에 좀 좋더라.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에도 해주는 경우에도 있고, 로스에도 해주는 경우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웨이트에만 해주는 게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한 번씩 먼저 베이스라인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험할 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하는 경우에는 이제 코사인 러닝 레이트 해서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스텝별로 몇 회 폭대 0.1 줄이고 몇 회 폭대 0.1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코사인으로 그려서 우리가 목표치로 한 F까지는 이제 0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스케줄링을 하면 좋다 해서 이것도 요즘 연구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레이블 스무딩은 보통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000, 100 뭐 이렇게 원활 인코딩을 주는데 그러지 말고 보통 이 엡실론을 0.1로 두거든요. 그래서 정답 레이블을 0.9로 두고 나머지 레이블을 0.1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로버스트해지고 좋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이제 티처 스튜던트 사이즈가 굉장히 큰 티처를 놓고 거기에서 스튜던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사용하면은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믹스업은 아까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이제 적절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평균을 취해주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좋아지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믹스업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사실 어느 테스트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어떤 물체를 있다 없다 여부의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믹스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믹스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아무래도 티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그냥 내가 세운 모델에게 학습을 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약간 이런 방법도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주로 이미지넷 웨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먼저 학습시킨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 태스크에 적용을 할 때 트랜스퍼 러닝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사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굉장히 좀 더 잘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최근에 나오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굉장히 많은 방향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랭귀지 쪽에서는 버트나 GPT가 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만든 그런 대용량의 모델이고, 이미지 쪽에서는 모코나 심스LR 아니면 BYOL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많이 연구가 되었고, 근데 요즘엔 조금 잠잠한데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발표 자료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바이즈 러닝 데이터나 많이 네, 맞습니다. 해보신 경우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체가 사실 제일 먼저, 논문들을 보시면은 막 배치 사이즈가 2,000 몇, 8,000 몇,
16,000까지 봤어요, 제가. 근데 그것들을 최소화로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 모코라는 모델인데, 이 모코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했었던 이미지들을 어떤 큐에다가 벡터들을 계속 쌓아놓고 이거를 계속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최소화로 해서 256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 이거는 사실 저도 이 모델을 지금 학습 중에 있어서 뭐 이것 때문에 결과가 좋아졌다 이건 아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배치 사이즈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전혀 다른 도메인인데 내 태스크에 가져와서 사용을 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네. 근데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냥 웨이트가, 이니셜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웨이트든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사용하는 게 다 좋다라는 연구가 엄청 많고, 근데 그 웨이트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보통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보통 뭐 파인 튜닝 할 때는 위에를 다 프리즈를 시켜놓고 이 밑에 클릭 커넥티드만 막 학습을 시키는 보통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른 도메인에서 의료 영상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이 앞에도 다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시 다 학습을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다 학습을 해주는데 이쪽에만 러닝 레이트를 조금만 적용을 해주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변화는 하되 최소화를 시키면서 여기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시 피팅을 해주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아키텍처 찾으실 때 네. 아, 네. 어떻게 좋아? LSI로 사실 할 때는 모델이 그 데이터셋에 맞는 모델군이 있어요. 뭐, 이 모델에는 레지네이트 맞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전체를 사용하는데 정말 조금씩만 먼저 다 돌려봐요. 그러면 한 5에서 10회 정도만 돌려보면은 아, 이 모델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겠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그 모델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씩 튜닝해서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사실 태스크에 따라 다른데, 사실 컴믹스나 커더 이런 거는 영상 자체를 날려버리는 어그멘테이션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네, 그걸 태스크에 따라 사용을 하긴 하는데, 보통 체스트에서는 쓰는 거는 잘 못 봤고, 체스트는 아무래도 그 질환 하나가 없어지면 아예 오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 저는 이제, 어, 저는 보통 네네네.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어 그렇게 좋은 성능은 얻지 못했고 저는 오히려 믹스업에서 더 많은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네, 네네. 어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실 어그멘테이션도 그냥 무작정 이 어그멘테이션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뭐 체스트면은 이런 렁 섹터는 다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의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테스트냐에 따라서 어그멘테이션 사용하는 부분이 다 다를 것 같고, 사실 이 어그멘테이션 적용할 때 먼저 어그멘테이션을 안 하고 베이스라인부터 잡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그멘테이션 하나 넣어가면서 실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발표는 여기